이제 보복 관세였죠.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미국 정부에 소송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는 약간 좀 츤데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기축 통화를 가져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약세하게끔 배경을 조성하면서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겁니다. 한국시보에서 낸 기사인데요. 드릴게요. 중국과 미국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전면적으로 냉전으로 가지 않기만 하면 아주 긴 시간대 동안 미국을 계속 앞지를 것이다. 보시면 이제 트럼프의 그 무역 전쟁이 무역 압박이 중국에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제 바이든은 이런 유치한 거 하지 말고 좀 잘 지내자 뭐 이런 류의 기사야. 별 의미는 크게 없는데 패권 다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이길 것이고 질 것인가라는 건 사실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는 통용될 수는 없어요. 예, 미국이 중국을 이기고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이런 개념은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벌이는 정치 쇼였고요. 테슬라를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2020년도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동차 부품 품목에 대한 관세를 올렸어요. 이후에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미국 정부에 소송을 합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부터 오는 부품이 비싸지면 관세 먹고 들어오니까 더 비대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비싸지면 우리는 완제품을 만드는데 완제품의 단가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에 대한 소송 내용이었어요. 이제 테슬라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고 무역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2년간의 준공이 끝나고 2020년도에 중국 현지 부품으로 탄생시킨 테슬라가 중국 현지에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으면서 중국 현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무역 보복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의 중국 현지화를 앞당겼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 덤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미국에서 봤을 땐 기술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도 윈했고 미국 기업도 윈했고 결국 트럼프에게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쯤 되면 이제 트럼프는 약간 좀 츤데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자 분들께서도 미국의 보복 관세, 미국의 공격에 중국이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2020년도 이제 무역 대미 중국 수출이 오히려 늘었죠, 결국.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정치쇼였고 희생양은 이제 주변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기축 통화예요.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빌 게이츠와 팀 쿡이 아니고 사실 기축 통화이잖아요.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간다고 해도 사실은 미국의 무한 자원이라는 그 치트를 발동을 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많은 전문가분들, 많은 또 유튜버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기축 통화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하죠. 위안화는 기축 통화가 될 수 없다. 이거는 논쟁의 가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역시 경제학을 석사 박사까지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도 다 알아요. 중국도 알아요. 이제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좀 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제가 장담하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기축 통화를 가져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더 이제 정확한 말로는 기축 통화의 시대는 이제는 끝나가고 있는 중이죠.
기축통화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의 기축통화를 중국의 위안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축통화라는 그 의미 자체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중국의 CIPS라고 있어요. 이제 위안화 국제 통화 결제 시스템입니다. 28개국이 참가를 했고요.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 달러를 활용하지 않고 위안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이제 무역을 할 때 이제 달러를 통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국가 간의 연맹을 만들어서 그 국가 간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필요 국가들끼리 그냥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8개국 중국의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에 가입한 국가는 무역을 할 때 위안화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단편적인 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갈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현금도 안 받고 카드도 안 받고 알리페이랑 이제 위챗으로만 한다.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이제 불편하죠. 우리가 무슨 위챗을 알고 알리페이를 알겠어요. 중국어도 모르는데. 근데 중국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중일 통합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자고 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시에 한국이 중국으로 갔을 때 디지털 화폐로 바로 계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자에서 말했던 거는 CDBS라고 해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했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달러를 너무 찍어냈어요. 그리고 무슨 위기만 있을 때마다 달러를 찍어냈는데 달러를 너무 많이 푸는 거예요. 예.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예금해봤자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을 앞장서서 조성하는 게 사실은 중국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기사가 나가 있습니다. 환구시보에서 낸 기사인데요. 미국 체제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굳어져 있다. 미국이 기타 대국을 겨냥해서 전면적인 대결을 동원하기엔 그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대중국 전면적 대결을 충족시키는 구실을 미국에 제공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전면적 대결을 충족시키는 구실을 미국에 제공하지만 않게 하면 된다. 네, 추가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중국과 미국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전면적으로 냉전으로 가지 않기만 하면 중국은 발전 잠재력이 크고 사회 내적 소모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 속도 추세는 반드시 아주 긴 시간대 동안 미국을 계속 앞지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극우 엘리트들이 가장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게 중국의 핵심 전략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거예요. 권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미국이라는 헤비급 선수가 중국을 때려 패다가 5라운드 지나니까 지쳤어요. 근데 중국이 굳이 미국에게 달려들어서 정면 승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미국은 지치고 있고 중국은 아직 팔팔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전략은 미국의 달러를 약세하게끔 배경을 조성하면서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겁니다. 시간을 기다리면서 미국이 지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GDP로 앞서가면서 내가 기축통화를 하고 내가 세계를 호령하겠다가 아니라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 주변 국가들과 경제 발전을 도약하면서 미국은 체력이 딸려서 쓰러져 가는 거는 그냥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중국과 미국이 싸워서 누가 이기고가 의미 없는 것이 이겁니다. 이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디지털 통화 방면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나가면 위안화의 국제적 위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JP 모건은 최근 중국 디지털 화폐 발행이 미국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CBDC가 무역 결제나 국제 송금 등에서 편의성이 입증되면 달러의 지위를 점차 밀어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역 전쟁은 사실 의미가 없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축통화이고, 기축통화의 위험은 갈수록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약세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중국 전략.